자, 숨만큼 종합수학 개념기본서 1하 지금 페이지 180페이지를 보면 이제 회전체가 나오지, 그지? 회전체가 뭐냐면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 자, 회전체는 이제 평면 도형을 한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생길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이제 회전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회전축이라는 게 있겠지, 그지? 회전축은 뭐냐면 회전시킬 때 축이 되는 직선, 요 직선 L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선이라는 게 있는데, 모선은 회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분, 그러니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 회전체의 종류는 이제 원기둥, 그다음에 원뿔대, 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지? 이제 원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뿔대라는 거는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이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 도형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성질은 이제 단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이제 원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면 여기서 이렇게 단면으로 이렇게 자른 거지, 그지? 수직으로 평면으로. 그럼 항상 원이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그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렸기 때문에 항상 원이 나온다는 거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겠죠. 어떻게 자르나? 그리고 회전축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전개도인데, 원기둥, 원뿔대 전개도에서 밑면은 원이고 옆면은 각각 직사각형 부채꼴의 일부분으로 나타내진다는 얘기지, 그지?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자, 회전체. 자, 회전체란 무엇일까 이랬어, 그치? 그래서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이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이제 회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전체는 말 그대로 회전에서 만든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이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이지. 이거를 회전체라고 하고,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야. 회전체 하면 빙글빙글 돌아가며 만들어지는 도자기를 떠올리면 우리가 쉽게 연상이 될 거라. 도자기 두 돌아가지. 이때 앞, 옆 어느 방향에서 봐도 도자기는 같은 모양으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치? 초등에서 배운 원기둥, 원뿔, 구가 바로 대표적인 회전체이며 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 그지? 그 다음에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전축이 되고 여기가 모선이 되는 거지. 여기가 이제 모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여기 여기 반원이 되는 거고, 구의 중심, 얘는 구의 반지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원기둥 원뿔에서 회전할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모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자, 원기둥 원뿔에서, 그치? 원기둥이나 원뿔에서 회전할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고, 모선은 선분만 해당되므로 반원의 호는 모선이라고 하진 않나, 그치?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체는 앞, 옆 어느 방향으로 보나 회전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를 이용하면 회전체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난 손잡이 때문에 회전체가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회전체가 되려면 여기가 이제 다 똑같아야 되는데, 회전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여기만 조금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제 손잡이 때문에 얘는 회전체가 안 되는 거야. 자, 원뿔대는 어떤 평면 도형을 1회전 시킨 회전체일까 이랬는데, 자, 각뿔대가 각뿔을 잘라 만든 것처럼 원뿔대는 원뿔을 잘라 만든 것이다. 즉,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도형을 얘를 원뿔대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가 원뿔대가 되는 거야. 원뿔대도 회전체이다 이런 얘기고, 오른쪽 그림에 사다리꼴을 직선 L을 이제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 원뿔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치? 자, 평면 도형이 회전축과 떨어져 있으면 어떤 회전체가 될까 이런 얘기인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회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보면 이 회전축에 대해서 얘가 좀 떨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돌리면은 여기 안에가 마치 도너츠 모양처럼 뻥 뚫려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평면 도형이 회전축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회전체가 만들어진다. 이때 뚫려 있는 부분도 하나의 회전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알겠지? 떨어져 있는 간격을 다르게 하면 모양은 비슷하나 엄연히 다른 입체 도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라 이랬는데, 얘를 돌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얘를 돌리면 또 이런 모양. 얘를 돌리면 가운데는 좀 뽕 뚫려 있는, 그치?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치? 자, 여기 싱크매스가 나와 있는데, 직사각형을 대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어떤 회전체가 만들어질까 이랬지, 그지?
그러면 얘는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회전축으로 하면 회전축의 양쪽에 도형이 있어 어떤 현체가 될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 그지? 이때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쪽 부분을 다른 쪽 부분을 대치 이동시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치? 대치 이동시켜서 하나의 평면도형으로 만들어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를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치? 회전축이 평면도형을 지나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전체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생각이 안 되잖아. 여기만 돌린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하고, 더 여기만 돌리면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걸 접어가지고 같이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회전체를 보고 회전시킨 평면도형을 찾는 노하우. 자, 회전체를 앞에서 본 모양을 먼저 떠올려봐. 이랬지. 그치? 그래서 평면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회전체를 자주 연상시켜 본다면, 거꾸로 회전체를 보고 회전축이나 평면도형을 찾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가 된다. 쉽단 얘기야. 자, 그래도 나름의 방법을 정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회전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 보자 이랬는데, 회전축 찾기가 이제 첫 번째인데, 회전체를 먼저 좌우 대칭이 되는 방향으로 본 다음 좌우로 가는 선을 가운데 그으면 회전축이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는 이제 평면 도형을 찾는 건데, 회전체를 앞에서 본 모양을 연상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쪽을 택하면 회전시키는 평면 도형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그지? 회전체를 앞에서 본 모양으로 연상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한쪽을 택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 하나만 하면 어차피 회전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지. 만약 구멍이 뚫린 회전체라면 앞에서 본 모양의 구멍 부분이 가려짐으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그치? 이렇게 축을 이제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떠올리는 것이 좋고, 특히 아래에 타이어 모양은 특이한 형태니 기억해 두자 이런 얘기네. 그치?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요 축에 대해서 자르면 요거니까 얘는 회전하면 생길 수 있으니까 얘 하나만 이렇게 취하면 된다는 얘기고, 얘도 이제 타이어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얘를 이렇게 딱 자르면 요 모양이니까 얘를 회전시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여기 참고로 구는 회전축을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는 도형이다 이랬어, 그치? 중심만 지난다면. 따라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이제 회전축이 될 수 있다 이거고, 회전시킨 평면도형이 반드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른쪽 세 도형 모두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시키면 9가 되므로 세 도형 모두 9를 만드는 평면도형이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자, 보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걸 돌려도 그냥 회전체 만들어지고, 여기 좀 잘라서 돌려도 어차피 만들어지고, 여기 절반만 해도 만들어지니까, 그치? 세도형 모두 9를 만드는 평면도형을 해도 틀리진 않아. 그치? 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평면도형인 반원을 1회전 시킨 평면도형으로 본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다 그냥 세 도형 모두 9를 만드는 평면도형을 해도 되는데, 이제 기본이 되는 평면도형인 반원을 요거를 1회전 시킨 평면도형으로 본다는 거지. 그지? 자, 회전체의 단면, 이제 성질인데, 단면인데, 회전체를 평면으로 잘라서 생긴 단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자르는 방법은 크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로 나누는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 그래서 여기 회전축이 있고, 요게 이제 수직으로 해서 자르게 되면, 이건 무조건 원이지.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고, 얘도 원이야. 그러니까 단면은 항상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멍 뚫린 회전체이면 구멍 뚫린 원이 될 거고, 그렇지? 원기둥, 원뿔 때 9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 단면이 항상 원이라는 사실을 다음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기둥은 자른 위치에 상관없이 단면이 원이 모두 합동이지만, 구에서 가장 큰 단면은 구의 중심을 지날 때 생긴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는 지금 합동이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다 합동이란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모양이 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큰 단면은 구의 중심을 지날 때, 그러니까 반지름 딱 여기를 지날 때가 이제 가장 큰 그 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 구멍 뚫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멍이 뚫린 이제 원 모양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른 단면은 어떤 모양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회전시키는 평면도형이 두 개가 붙은 선대칭 도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게 요 축이니까 이걸 딱 자르면 얘는 직사각형인데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원뿔을 자르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 원뿔대를 자르면 이제 사다리꼴, 구를 자르면 원이 나오겠지, 그치? 구멍이 뚫린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면도형이 서로 떨어져 있는 모양이 나올 거야, 그치?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어느 평면으로 자르더라도 단면이 원인 회전체는 이랬는데, 구가 그렇지, 구가. 구는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단면이 원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이거나 회전축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르면 여러 가지 모양의 단면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원이 얻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수직으로 자르면, 그치? 이 축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원이 되지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 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회전축을 포함하는 거 자르면은 이제 사각형, 그치? 사각형이 생기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자르면 마치 이제, 반원은 아니고 약간 부채꼴 모양의 어떤 이런 모양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이게 타원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그치? 자, 모든 회전체들은 원기둥처럼 어느 방향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단면이 달라진다. 단지 딱 하나의 회전체, 구의 경우만 얘는 어떻게 잘라도, 그치? 항상 원이 되는 거야. 중심을 포함한 원으로 잘랐을 때, 중심을 포함한 그 평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는 가장 큰 원이 되지만 어떻게 잘라도 원이 되는 건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을 보면 다음 회전체의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를 표시하라 했는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다. 맞지?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이것도 맞지? 자, 그 다음에 어느 평면으로 자르더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인 회전체는 원기둥이다. 아니지, 구리지. 지금 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맞지? 자, 어느 평면을 다루더라도 그 단면이 항상 원인 회전체는 구다. 이렇게 설명도 나와 있고, 그치? 자, 이제 회전체의 전개도를 볼 건데, 이제 다면체는 모서리를 잘라 펼치기만 하면 되므로 전개도를 모두 그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전체는 어디를 자르면 평면에 펼칠 수 있는지는 모호하다. 특히 구와 같은 도형은 펼쳤을 때 일정한 모양으로 평면에 펼쳐지지 않아 완벽한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그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전개도를 정확히 그릴 수 있는 회전체에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도형의 전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그치? 자, 원기둥, 원뿔, 원뿔대의 전개도는 어떤 모양일까 했는데, 원기둥의 옆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뿔의 옆면은 이제 부채꼴, 원뿔대의 옆면은 부채꼴의 일부분, 그치? 부채꼴인데 여기 위에가 이제 잘라 나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원기둥, 원뿔, 원뿔대 밑면은 모두 원이므로 전개도에서 밑면은 원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모선을 따라 잘라 만든 옆면의 모양은 서로 다르다는 건데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이랬어. 원기둥은 이렇게 모선을 찾아서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얘는 이제 직사각형이 되고 이제 밑면, 윗면이 되고 원뿔의 전개도는 얘를 이렇게 여기 모선 하나 쫙 잘라가지고 펼치면 여기는 부채꼴, 여기는 이제 원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요거는 이제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원뿔대의 전개도인데 원뿔대의 옆면은 큰 원뿔 옆면에서 작은 원뿔 옆면을 제거한 모양이 되겠는데 얘를 이렇게 여기를 쫙 잘라가지고 위아래로 하면은 윗뚜껑, 얘는 아랫뚜껑, 그 윗면, 아랫면 이렇게 되고 옆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치? 전개도에서 옆면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원주를, 그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얘를 전개도 나타낸 게 요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밑에 밑면에, 그치?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밑면의 둘레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2파이 여기 이제 스몰을 R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밑면의 둘레 길인데 이게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2파이 R을 하게 되면 6파이가 이제 가로의 길이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6파이가 된다. 요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랬는데 부채꼴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을 하게 되면은 2파이 곱하기 2를 하면 4파이가 이 호의 길이. 그러니까 얘 그치? 밑면의 둘레의 길이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은 이 4파이라는 거는 2파이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원을 크게 봤을 때 이제 2파이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이 큰 원의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되는데 요게 이제 360도분의 이제 144잖아. 그지? 그래서
360분의 x를 하게 되면 이제 4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얘를 몰랐어. 그지? 그럼 얘를 이제 x라고 놓고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360분의 x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4파이로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4파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면 144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144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여기 이제 싱크매스에 나와 있는 회전체의 옆면을 따라가는 최단 경로 찾기 이런 게 있는데 회전체의 옆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최단 경로는 전개도를 이용해서 이해해 두자 했지, 그지? 최단 경로가 겨냥도에서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전개도에서는 선분으로 표시된다는 점, 그지? 얘를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서 선분 A, B가 모선일 때 A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전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딱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치? 선분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서 밑면의 둘레 위에 한 점 A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오는 최단 경로는 얘를 펼쳐가지고 A에서 A'까지 선을 딱 긋는 이 선분의 길이와 같다는 거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응용된 문제에서 자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잘 익혀두도록 하자. 알겠지? 자,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은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